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중반부터 잠수내를 했어요.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실력은 미국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수준이었어요.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를 편하게 읽는 정도예요. 그리고 해리포터 같이 미국 초등학교 5, 6학년이 읽는 책은 음원으로 들으면서 읽는 게 가능한 수준이었어요. 저는 잠수내 영어를 하면 한글책처럼 영어책을 휴식 시간에 보고 고3 수준의 지문을 편안하게 소화하는 정도가 될 줄 알았어요. 실제로 잠수내를 하는 많은 아이들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왜 제 아이는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까요?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. 1. 엄마표 영어 시작하는 시기. 저는 모국어 실력이 곧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해서 모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영어를 일찍 시작하기 조심스러워 하다가 좀 늦은 시기인 9살 중반에 시작한 것이 참 아쉬워요. 그때로 돌아간다면 한국말을 잘하는 7살쯤 되면 영어 TV를 바로 노출시켜 줄 것 같아요. 그리고 8살 초반부터 영어 그림책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실제로 영어책을 한글책처럼 재미있게 읽고 읽기 레벨이 높은 학생들은 7살에서 8살 정도에 시작한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이때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는 아이의 정서와 체계 수준이 맞아 떨어져서예요. 예를 들어서 나무집 시리즈를 한참 재미있게 볼 나이인데 영어 실력은 ABCD 단어만 나오는 책을 봐야 한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. 반면에 7살에서 8살 때 시작한 아이들은 10살쯤 되면 읽기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 나이 때 재미있게 볼 만한 나무집 시리즈를 원소로 읽으니 얼마나 재밌겠어요. 재미있으니 더 몰입해서 봐서 실력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. 그렇다고 또 너무 일찍 시작하면 모국어 실력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서 정체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해요. 처음에는 잘하다가 영어책 수준이 해리포터 정도로 올라가면 정체기가 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글책 읽기 수준이 그만큼 안 돼서 그렇다고 해요. 2. 초반은 단호하게 끌고 가기. 제 아이처럼 영어를 초등 2학년 중반부터 시작했거나 더 늦게 시작한 경우에는 아이가 볼 만한 그림책이나 영상이 그리 재미있지 않아요. 아이에게는 유치하거든요.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책과 영상을 더 많이 보여줘서 수준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데 저는 초반에 아이와 적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3. 몰입하는 시기가 필요해요. 제 아이가 실력이 많이 늘었던 때가 코로나로 학교에 못 갈 때였어요. 그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어책 보는 시간이 늘어나서 실력이 많이 올랐어요. 잠수내 영어를 하면서 영어책 수준을 꾸준히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책을 재미있어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. 그때 시간을 확 늘려서 레벨을 점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. 4. 챕터북부터는 재미있는 책을 찾는 데 사명을 걸기. 그림책에 비해 챕터북은 글밥이 많기 때문에 읽기 호흡이 길어져요. 그리고 챕터북으로 듣기를 진행할 때쯤 되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영어책을 듣거나 읽는 것이 습관이 잘 잡혀있을 때예요. 이때부터는 영어책 읽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데 그 시간을 늘리려면 아이가 책을 재미있게 읽어야 해요. 영어책이 재미있으면 2-3시간도 앉아서 영어책을 보는데 이때 영어 실력이 확 늘거든요. 5. 읽기 레벨을 조급하게 올리면 오히려 실력이 후퇴해요.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마음이 많이 조급해져요. 해야 할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영어에 쏟아야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바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영어 레벨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아이의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보여주면 거기에 맞춰 영어책 레벨도 좀 더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. 책이 어려우니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그만큼 빠져들지 못하고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급하면 급할수록 아이가 좋아하고 빠져서 볼만한 책을 더 열심히 찾아줘야 하는 것이 답이었어요. 잠수내 영어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공부는 의지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거라는 점이에요.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공부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몇 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더라고요. 좋은 머리를 물려주진 못했어도 많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좋은 습관은 함께 만들어가는 건 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은 아이 영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
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낙수맘이었습니다.